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엔타로입니다. 오늘 리딩 주제는요. 여러분의 결혼 상대,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지, 어떤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될지 등등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저냥 키워드 나오는 대로 그냥 읽어드리고 말고 이런 것보다 진짜 제가 이제 제 주변에서 결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마음 다해서 리딩을 해드리는 것처럼 꼼꼼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처음에 듣다가 그냥 끄지 마시고 이번 영상은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드입니다. 일시정지 해두시고 타임라인 들어와 주세요. 리딩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1번 분들 카드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셨을 것 같다. 정말 내가 독신주의로 살 것 같았는데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게 될 분들이다 라고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좀 이렇게 시시비비 잘 가리시고 그리고 옳고 그른 거 판단 정확히 하시고 조금도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봤던 것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내가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나 내 눈에 저 사람이 잘 보이다 보니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늘 판단을 해야 해서 내가 피곤한 경험들도 많을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도 안 믿으려고 할 거예요. 평소에도 그렇고 누군가를 믿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분인데 여러분의 이런 철벽, 누구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이것을 누군가가 뚫고 들어온다. 여러분의 결혼 상대자는 여러분들에게 그럴싸하게 멋들어지게 말을 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고 멋있게만 보이려고 그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못 믿었던 이 세상에서도 적응을 하면서 누군가를 믿어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을 믿고 싶어질 것 같아. 내가 나마저도 믿어질 것 같아. 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 딱딱한 마음 그리고 의도치 않았던 이 날카로운 신경들을 모두 다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을 하게 된다라고 좀 보여져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자기 방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독립적이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이기도 하고 사실은 자기 관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이게 자기 방어적인 이유는 내 이익, 내 자아감 이게 좀 많이 세서 그렇거든요. 누군가에게 이러한 일들을 당했어서 내가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는 누군가와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더 필요하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덜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걸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계산을 정말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결심하는 그 시기에 하필 A와 B 중에 혹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능력 중에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성격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겉가속이 되게 다르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치만 눈치가 빠르시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혼을 거의 내가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사람과는 같이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나오고 상대방의 특징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하다 보니까 멋있는 말이나 꾸며진 말이나 입에 발린 말 이런 것들을 잘 안 해요. 이런 표현 잘 안 하고요. 왜? 솔직하니까. 자기 감정에 솔직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은 잘 안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그렇다고 그렇게 로맨틱하지도 않을 수 있다.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면에 마음을 연다고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한테는 누군가의 입에 발린 말 이런 거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해 줄 수 있는가
이 사람의 생존력을 사실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사람의 생존력, 생존 본능, 어쩌면 이 사람이 자기를 치장하고 뭘 하고 이러는 것보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만큼 책임져 줄 수 있는지, 얼마나 머리가 비상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고 할 거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취미 활동을 하다가 만났다 그러더라도 우리의 가치관이 맞아서 점점 이 관계가 발전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결혼 얘기까지 오갈 수 있고, 일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실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의 특성이 나와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꼭 내가 예를 들어 뭐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렇다고 수학을 가르치는 또 다른 학교의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이면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완전히 나와 다른 사람을 가르치더라도 가르치는 직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무언가를 고치는 일을 한다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 뭐 사람들의 얼굴을 고치는 의사야. 근데 그 상대방은 어디서 뭐 고장난 어떤 부품이나 기계 부품을 고치고 수리를 하고 어떤 것들이 고장났을 때 그것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치만 영역은 굉장히 비슷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알아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두 분 다 사실 만만치 않아요. 서로를 관찰하는 능력이. 그래서 두 분은 서로 이때다, 이 사람이다 싶으면 굉장히 빠르게 진전될 거예요. 상황이, 결혼까지 가는 상황이. 여러분, 왜냐면 서로가 이 사람은 내 과야, 나 같은 사람이야, 이걸 알아보거든요.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이라면 여기서만큼은 진실할 거야. 결혼해서만큼은 제대로 살려고 할 거야. 그럴 사람이야. 괴롭더라도. 이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이 사람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진실성, 누군가 믿고 싶어하는 마음까지도 생겨날 수 있으니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제가 2번 분들 리딩 시작할 건데, 자, 2번 분들 카드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제가 그냥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일단은 레노먼드 카드이기도 하고, 컵, 킹, 그리고 펜타클 페이지 카드이기도 하고, 자, 뭐 여사제 카드이기도 하고, 펜타클 시종은 지금 2장이나 나와 있죠. 자, 일단은 상대방이나 나나 둘 다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속도가 느릴 거예요. 마음은 너무나 깊으나 상대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나 표현을 절대 쉽게 못할 거고, 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 또한 지금 보면 여사제 카드가 나와 있죠. 나도 상대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고 이 사람 제대로 산 사람인지 너무 판단하고 싶고 떠보고 싶고 알아가 보고 싶고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고 의심에 막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막 이러고 있지만, 나 또한 그것을 괜히 너무 그래 보일까봐, 너무 속물처럼 보일까봐, 내가 너무 계산한다고 보일까봐, 결혼이 급해 보일까봐 내가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만 너무 많은 거죠.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나 너무 좋아해요. 나 너무 보호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일단 이 레노먼드 카드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오늘은 조금 중점을 두고 제가 뽑아본 카드예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러하다 이거예요. 상대도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 줄 거고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나한테 거의 뭐 1인 다역을 해요. 오늘은 오빠 같다가 내일은 좀 동생 같기도 하고, 철부지 없는 애교도 부리고 막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 막 이런 마음이 막 나오고, 또 어느 날은 또 아무 말 안 해. 신비스러워. 너무나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엄마나 아빠 같기도 해. 다 1인 다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정말 끊임없이 베풀고 희생해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나오지만, 상대도 겁이 좀 많고 신중하고 약간은 소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보일 때에서 두 분은 사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이 두 분이 결혼한다 그럴 때, 야, 너희 둘이 결혼하게 될지 몰랐어. 야, 너가 저런 사람 만날지 몰랐어. 야, 너 언제
결혼할 사람 만나고 있었던 거야? 이런 말을 한다거나, 야, 어떻게 아무 소식 없다가 갑자기 청첩장을 줄 수 있어? 라고 한다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우선 자, 여러분, 일단 해석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사실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결혼으로 하여금 나의 삶을 조금 바꿔보고 싶다라는 무의식이 많이 나와요. 내 삶이 결혼 전과 후로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약간의 어떤 기대감. 내가 도움되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싶진 않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결혼 또한 내게 도움이 되어야지만 결혼을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냥 사랑한다고 무모하게 결혼에 모험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결혼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바뀔지까지도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특징 그럼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상대방 키가 커요. 키 크고요. 날씬한 스타일일 거고요. 다리가 길다거나 비율이 좋을 거예요. 만약에 키가 평범한 키다라고 하더라도 적당하다라고 하더라도 얼굴이 작고 뭐 다리가 길다거나 약간 어떻게 보면 상체가 짧고 하체가 길다거나 약간 비율이 좋은 느낌으로서 어떻게 딱 봤을 때 키와의 유무에 상관없이 키가 크고 말고에 상관없이 굉장히 비율이 좋다. 어떻게 보면 옷이나 뭐 별의별 걸 다 걸쳐도 다 잘 소화한다 이런 느낌일 거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적응력이나 독립적인 면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몰두하는 어떤 일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반하게 되는 포인트일 수 있어요. 자기 거 딱 챙겨가지고 여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다 이 분위기 자체를 자기가 다 완전히 끌어안고 다 그냥 리드해버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본인한테 몰입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두 분 있죠. 이 만나게 되는 상대와 이번 분들은요. 두 분의 과거의 연인에 대한 악순환을 끊으면서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자, 어떤 의미냐? 상대방도 나도 과거 관계, 연인 관계의 어떤 트라우마 아니면 어떻게 보면 내가 늘 같은 느낌의 사람을 만나왔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거를 내가 끊어야겠다. 생각을 하는 찰나에 두 분이 만나시게 된다는 거예요. 끊기겠죠. 네. 그래서 이 두 분은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도 과거에 내가 만났던 악순환의 그 인연의 연장선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이제 답이 나오시죠. 왜 이렇게 서로가 계속 이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두 분은요. 오랫동안 알게 될 확률이 높아요. 자, 빨리 만나가지고 빨리 사귄다, 빨리 결혼한다, 속전속결로 막 이렇게 이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랫동안 알다가 서로 오랫동안 이 감정이 뭐지? 너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나도 너를 좋아하는 건가? 이렇게 좀 긴가민가한 아니면 사귀고는 있지만 결혼 얘기가 오랫동안 안 나올 수도 있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다가 진전이 된다, 결혼까지 가게 된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서 이 적합한 케이스가 하나 또 추가가 되죠. 어떤 케이스냐? 친구에서 연인으로 가는. 오랫동안 날 지켜봐왔어.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만났는지, 얼마나 사랑하다가 힘들었는지, 나도 상대가 어떤 사람을 만났었는지, 사랑에 실패했는지 아닌지 막 다 알아. 별의별 걸 다 알아요. 근데 둘은 서로 그냥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야, 넌가 보다. 그래, 너인 것 같다. 어느 날 갑자기 그쵸, 갑자기 전화하고 싶어. 어느 날 네가 너무 생각나. 힘든 날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서로가 오랫동안 모르고 있지만 서로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마음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조언의 메시지는 시간은 분명히 걸리고 있지만 이미 결혼운까지 가는 요 결혼의 어떤 인연, 요 우리가 내 사람이다, 너가 내 사람이고 내가 너의 사람이다 라는 이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시간은 걸리고 있지만 이미 여기까지 가고 있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인연이 자연스럽게 결과까지 갈 수 있도록 놔두시면 돼요. 나도 서두른다고 되지 않을 거예요. 상대한테도 백날
너 뭐 마음을 확실히 해라. 너 설마 나 좋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백날 그걸 매일매일 물어본다고 여러분 내일하고 내일 모레 또 달라지고 갑자기 이 사람 마음 변하고 이런 거 없어요. 서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다가 확 젖어드는 관계예요. 스며드는 관계예요. 아셨죠? 여러분한테 이 결혼은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혹은 내면 정서적으로 이 모든 방향성이 전환이 돼버리는 요런 케이스가 될 거예요. 이번 분들은 결혼 전후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나의 이 과거에 너무나 힘들었던 이 악순환의 관계, 연결 패턴, 요 인연 패턴들이 끊어짐을 느끼실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들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3번 분들, 자, 도움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내가 결혼을 하면 나아질 것 같아서 지금 내 상황보다? 아니면 나를 심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구원해주고 도와주고 손 내밀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나를 이 상황에서 꺼내줄 수 있는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조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나 자신하고 싸우는 일이 일생에서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너무나 지금은 과거에는 그렇죠. 어떤 염세주의적, 현실주의자, 고집 막 이런 거. 내 가치관 절대 굽히지 않고. 근데 이제 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의 이 고집스러운 이 외길 인생, 그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나 스스로를 고의적으로 파괴하고 내가 따돌림을 당했다거나 내 마음이 부서졌다거나 어떤 늘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했다거나 죄책감이 들고 수치스럽고 나를 증오하고 경멸하고 이런 냉소주의 이런 면도 3번 분들은 좀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꺼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꺼내줄 수 있는 누군가와 나는 결혼하고 싶다. 내가 결혼해야 되는 누군가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아닐 바에 나는 그냥 차라리 혼자인 게 덜 고통스러울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여기에서 먼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레노먼트 카드도 그렇고 운전자 카드도 그렇고 그죠? 여러분 소드 카드 지금 다 저렇게 사방에 꽂혀있는 저 카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치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어요. 왜? 그 패턴 때문에 습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왔던 이 패턴 계속 이렇게 환경 이런 상황들 이게 하나 둘 계속 쌓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이 결혼이 마치 나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처럼 일, 사랑 모든 걸 다 잡을 수 있는 요런 느낌으로 풀릴 수 있는 가장 그럴 확률이 높은 분들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이 사람 상대방 가장 중요하죠. 오늘 리딩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나의 무의식을 보는 걸 가장 좋아하는 저이지만 그래도 상대방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될까라는 이 주제에 오늘 이 사람이 누군가 보면 여러분 상대방 나하고 케미가 정말 좋고요. 얘기할 때 너무 즐거울 거고요. 내가 만약에 동성 친구랑 얘기가 막 잘 통해. 근데 이제 이 사람하고 있으면 동성 친구 뺨을 칠 정도로 그냥 하루 종일 수다 떨어도 괜찮아. 창피한 게 없어.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창피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막 얘기하면 막 부끄러운 게 없어. 이 사람한테는 내 모든 걸 다 얘기해도 멀쩡해. 막 이 사람이 날 이용할 것 같지도 않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상대방 또한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은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든 학창시절의 친구들이든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정서적인 학대나 신체적으로도 학대를 당했을 경험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치만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람일 수 있어요. 가정에서 정서적으로 누군가가 부모님 중 한 분이 이 사람한테 일부러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부모님이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에서 상처를 받든 서로가 어떤 이 환경에서 선택한 어떤 것으로 자식인 내가 피해를 받아서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든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본인이 굉장히 내가 나 스스로를 경멸하고 조금 싫어하고 내가 이러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는 어떤 집착 같은 이런 마음이 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을 만나고서 이 사람은 자신에게서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내가 자꾸만 그 가정이 떠오를 거거든요.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게 떠오를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이 나한테 말을 물어본 것도 아니야. 근데도 본인이 아팠던 게 여러분을 만나면서 떠올라요. 그래서 두 분은 처음에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를 배척할 수도 있고요. 이상하게 서로가 밀당하게 될 수도 있고요. 서로가 서로의 잘난 맛. 상대는 나를 보면서 굉장히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나는 상대를 보면서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왜 저렇게 본인 생각만 해? 왜 이렇게 꼰대야? 왜 이렇게 본인의 세상에 갇혀서 살아? 사람이 이렇게 유두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두 사람에게서 서로가 가장 보기 싫었던 나의 부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서로를 너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하고 있다가 점점점 알아가고 싶어지는 계기와 상황이 생긴다라고 나와요. 상대방은 여러분한테를 떠나서 신랄하게 아주 비판하는 거 굉장히 잘할 거예요. 냉철하게 얘기하고 논쟁 되게 좋아하고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 과학적인 거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지금 이 타로를 보고 있는 게 여러분이니까 내가 타로 카드 재밌지 않아? 야, 너 저 별자리 믿는 거 별자리 너 뭐야? 뭐 너 MBTI 뭐야? 하물며 뭐 MBTI 뭐 그렇다 쳐. 왜냐 뭐 과학적인 뭐 논리적인 어떤 이런 근거들이 또 막 이렇게 논문들이 있고 하니까. 근데 막 왜 예를 들어 이런 요 타로점 요것조차도 그냥 뭐 사주 뭐 이런 것도 아무리 뭐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 MBTI도 마찬가지예요. 다 안 믿을 가능성이 높아요. 난 그런 거 안 믿어. 나 그런 거 보는 거 싫어해. 내가 개척해 나갈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주도권 갖고 있어. 그런 거 보고 안 믿고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간파당하는 게 너무 두렵고 싫으니까. 수치심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두 분은 맨 처음에 밀당 아닌 밀당 줄다리기 정말 많이 할 수 있어요. 자존심 싸움 할 수도 있고 서로 또 엄청 싸워요. 서로가 한마디도 안 져요. 그치만 이상하리만큼 비슷하다. 잘 맞는다. 이상하리만큼 믿음이 간다. 이상해. 막 나를 공격하는데 왠지 믿음이 가. 왠지 막 나한테 막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막 해주는 사람한테서보다 왠지 믿음이 가. 저 삐딱한 성격이 왠지 마음에 들어. 요런 느낌인 거예요. 직업적인 걸 보면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리고 누군가를 다그치고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요런 육체적인 것들 요런 것에 다 관련되어 있는 직업일 수 있는 거죠. 변호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경찰이 됐든 직업군인이 됐든 운동선수가 됐든 트레이너가 됐든 뭐 하물며 스턴트맨일 수도 있고요. 연극이나 뭐 이런 몸을 쓰는 어떤 일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아주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릴 수 있는 이런 날카로운 혀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에 종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 대신해서 누군가의 이런 신변 보호라던가 아픔을 대신 싸워줄 수 있는 본인한테 그런 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아쉽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4번 분들 리딩 들어가려고 딱 카드 보는데 너무 소름 돋은 게, 자, 바보 카드, 여행자 카드, 그죠? 풀 카드 이제 2장이나 나와버리고, 배, 레노먼드 카드가 나와주고, 자, 그냥 보면서 있죠. 그냥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를 거예요. 상대방은 나와 직업적인 형태도 굉장히 다르고,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결도 다르고, 나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싸울 때도 너무 달라. 그러면 이 사람이랑 막 싸움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어떤 이런,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상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하고 제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결혼 상대자다. 벌써부터 막막하신가요? 막막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내가 이 사람한테 끌리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상대방이 나에게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라는 것은요, 두 분이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상대방처럼 약간 자유분방하고 자유롭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도 하지만 도전하고 모험정신, 안전함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끝없이 탐구하고 끝없이 걸어 나갈 이런 지구력, 그죠? 약간 호기심 어린 순수함, 때묻지 않은 이런 감정 필요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는,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처럼 좀 안정적이고 성취주의적이고 조금 추진력 있고 강하고 내면이 단단하고 좀 체계적이고 이런 부분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우선은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먼저 조금 여러분의 무의식을 살펴볼게요. 그러면서 상대방 특징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끝까지 오늘 들어주셔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은요,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과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 놨는지. 그렇다면, 뭔가를 준비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내가 결혼마저도 뭔가를 가져야 된다, 목적이 있고 결혼이라는 걸 꼭 해야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이 똑같은 일상, 맨날 똑같고 예상되는 이런 것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고 싶으신 건지, 이거 좀 물어보셔야 돼요, 우선은. 그리고 여러분에게선 탐험, 이런 키워드 굉장히 중요해요. 풀카드가 2장이나 나왔다라고 해서도 맞아요. 맞고 배 카드가 나온 것도 맞지만 여러분한테는 탐험, 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를 알아가려는 탐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군가와 같이 알아가보는 탐험일 수도 있어요. 나 혼자서 내 인생을 알아가 보다가, 나 혼자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 보다가 마지막엔 우리가 같이 알아가 보거나, 이런 뭔가 같이 뭔가를 계속해서 내가 혼자서도 뭔가를 해보고 안 했던 거 해보고 안 받은 고통도 받아보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안전하려고 하고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완성된 행복, 완성된 안정을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시는 거라면 결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겐 탐험, 그래, 결혼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탐험의 일부야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언젠가 이 순간이 오실 거거든요. 그때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전혀 눈에 안 들어와요. 왜? 나하고는 노선이 다르거든. 방향의 노선이 달라요. 눈에 들어오겠어요? 성에 차겠어요? 아, 왜 저러고 살아? 한심해 보일 수도 있고. 근데요, 내가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보장된 게 아니라 이것마저도 내 인생에선 어떻게 보면 내가 돌파해야 되는 탐험, 요 여행길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 사람이 내 짝이다. 탐험이 시작되면 어떠겠어요, 여러분? 안정성이 보장된 게 아닌데 매일매일이 너무 새롭고 짜릿하고 행복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맞아? 싶은 두려움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마저도 여러분에겐 꼭 필요한 감정이다 라고 나와요. 자, 두 분 어떻게 만나나 볼까요? 새로운 장소에서 만납니다. 두 분 다 이별을 한 직후
새로운 출발을 해야겠다, 새 출발이라는 어떤 키워드나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직을 했다거나 일을 그만뒀다거나 내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이 시점이라거나 뭔가가 두 분 다 끝과 시작이 어떤 경계에 있을 때 서로가 만나게 된다. 모험, 거리. 자, 거리도 중요해요. 요 이동의 카드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인 연애일 확률이 높고요. 아니면 누구 한 명이 계속 출장을 왔다 갔다 하거나 해외로 왔다 갔다 하거나 해외 국제 커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만나지 않았다고 나와요. 중요한 건 지금 두 분은 만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두 분은 서로를 모르는 상태고 아직 서로 만나지 않은 상태예요. 이 타로는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다 싶을 때 다시 들어와서 보시면 그때쯤 맞을 거예요. 4번 분들은 지금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아니니까 행여 이 사람인가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니라는 거. 누군가를 찾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내 인생에서 뭔가를 찾고 싶고 답을 찾고 싶고 내 길을 찾고 싶고 내 진짜 직업을 찾고 싶고 내 진짜 짝을 찾고 싶을 때 서로가 완전 뜬금없는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마주치게 된다.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더라도요. 이미 모든 것이 글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조언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나하고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나하고 배경 자체가 달라요. 나하고 일하고 있는 일의 방향, 일의 영역, 일의 스타일 이런 거 다 달라요. 조금이라도 나랑 비슷한 구석이 있다 아니에요. 정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굉장히 서로에게 호기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확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수입, 수출, 상업, 비즈니스, 해외 수출이나 뭐 해외 직구나 뭔가를 이렇게 판매한다 그래도 해외에 좀 연결된 해외에 내 고객이 많다거나 실험, 조사, 연구하는 직업일 수도 있고 여행 관련된 직업일 수도 있고요. 상대는 뭐 운송, 항해, 뭐 그죠? 국제 비즈니스, 교통, 외국과 관련된 직업이 있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 리딩을 마음속에 두고 계세요. 그러다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을 하게 될 사람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잠시 연락을 끊어보시거나 일부러 아니에요. 좋아하는데 밀당을 하는 거 아니에요. 확신이 안 드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서로 너무 다르니까. 그때는 서로가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오히려 두 분이 서로에게 확신을 갖게 되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5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제가 앞서서 이어서 계속 이 진심을 담아가지고 리딩을 하다 보니까 5번쯤 되면 늘 좀 목이 아프지만 제 최선을 다해서 리딩을 할 테니 조금 강조하는 부분에서 목소리가 좀 높아지거나 제가 이렇게 세게 말을 한다 그래서 귀 아파하지 마시고 약간 볼륨 낮춰서 들으시면 돼요. 자, 5번 분들 또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오늘은 한마디도 놓칠 게 없기 때문에 초반에 듣다가 뒤에서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 그냥 다 들어주시면 돼요. 듣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아요. 시작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감을 믿으세요. 그리고 직관을 따르세요. 여러분들은 낮과 밤의 그 온도차가 굉장히 다른 사람일 거예요. 5번 분들은. 내가 밤에, 새벽에, 야간에, 그죠? 달이 막 드리워지고 점점 이렇게 막 어둠이 깔리고 해가 사라지고 뉘엿뉘엿하게 지고 요런 시점쯤에 여러분들은 늘 낮에는 숨어 있었던 햇빛에 어떻게 어둠에 가려져 있는 게 아니야. 5번 분들은 햇빛에 가려져 있었던 나의 마음이 어둠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5번 분들 중에는 불면증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낮과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해서 내가 도대체 이중인격자인가? 조울증인가? 우울증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가끔은 또 즐겁거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아픔을 좀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조용한 거 좋아하시고, 그죠? 사실 어두운 게 사실 편해. 막 이런 분들 있죠. 저녁, 가을, 겨울, 이런 초가을, 초겨울 요쯤에 태어나신 분들이 계신다거나, 밤을 좋아한다거나, 두려움도 크고요. 공상도 많이 할 거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게 5번 분들에게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렸냐면은 결혼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기대는 없었을 수 있어요. 내가 살면서 내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고 삶이 도전이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도 나에겐 고통이었거든요. 너무 행복하면서. 근데 그걸 이미 알고 받아들이신 분들이 5번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한 큰 기대가 점점 살아가면서 없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더더욱이나 내가 내 직감이 나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귀 기울이실수록 내가 결혼에 가까워질 수 있지, 극과 극이에요. 결혼을 하거나 완전히 독신주의로 살거나 독신으로 살거나 이분들은. 그래서 오늘은 어찌됐건 결혼을 할 사람에 대한 리딩이니까 결혼에 맞춰 리딩을 하겠지만 제가 중간중간 드리는 이 조언들을 꼭 새겨 들어주세요. 내 직감이 밤이 됐을 때 내 기분이 나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밤만 되면 갑자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난다? 자, 별의별 생각이 다 난다 그러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자버려요. 응? 아니죠. 막 싸워요, 연인하고. 아니 막 갑자기 외로워서 막 누구든 막 소개받고 막 하룻밤 보내고 막 이게 다인가요? 이게 끝은 아닐 거란 말이죠. 뭘 말하고 싶은 건지예요. 그럼 알게 돼요, 5번 분들은. 아, 나는 혼자가 두렵구나. 그리고 누군가랑 그냥 같이만 있어도 나는 결혼 생활에서 만족하겠구나. 혹은 아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통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묵묵한 사람하고는 절대 살 수 없겠구나. 혹은 나는 오히려 묵묵한 사람이 좋아. 왜? 내가 널뛰듯이 변하는 이 감정을 묵묵하게 받아주고 그냥 저기 옆에서 옆방에서 있어도 내가 멀쩡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안심이 되는 이런 사람이 오히려 나를 커버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든 내 직감이 말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결혼 상대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되겠구나 아니구나 여러분들도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특징 볼게요.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무리 제가 무의식을 얘기해도 5번 분들은 모르겠어요. 5번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상대방 특징이죠. 상대방은요. 나와 똑같아요. 집순이 집돌이일 확률이 높고요. 슬픔이 뭔지를 아주 잘 알아요. 조용한 스타일이고요. 감정적이기도 하고 감수성도 좀 있어요. 풍부해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좀 잘 이해해 줄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도 조금 예민한 구석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굴은 약간 동글동글할 수 있어요.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약간 어떤 부드러운 인상이라 그래서 섹시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부드럽고 동글동글한 인상인데 눈이나 코나 확실한 이렇게 선이 또렷또렷하다거나 날카로운 눈매고 막 쌍꺼풀도 없어. 근데도 굉장히 약간 동글동글한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에만 살이 있고 몸이 굉장히 좋아. 이런 느낌. 동글동글하다 그래서 살집이 있다는 걸로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살집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특히 나를 만났을 때 벌크업을 하겠다고 살을 일부러 찌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일단
상대방 그리고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는 분이에요. 유명인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유명한 뭐 인플루언서가 됐건 유명한 방송인이 됐건 꼭 유명한 방송 뭐 이쪽 예체능 계열이 아니라 그러더라도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을 찬양하고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사람 바라기인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기, 이게 빠질 수 없어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 이건 아마 이걸 직업으로 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촉이 좋아요. 상대방. 촉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몇 마디 이야기만 나눠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인기, 명성 막 다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나를 그냥 몇 마디로 다 간파하고 알아주고 알기 때문에 싸움도 피해주고 이렇게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 포인트는요.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은 흥분하시는 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결혼까지 가기 위해서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될 때에도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것만 조금 줄이신다면 상대방은 나의 모든 것을 안고 가려는 책임감이 있고요. 나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려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걸 사랑이 아니라고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꼭 사랑은 막 꼭 가볍고 막 설레이고 막 맨날 좋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래야만 사랑인가요? 아니죠. 아픔을 책임지고 갈 수 있다. 너의 아픔까지도 같이 가지고 갈 감당이 되어 있다. 이걸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쵸? 자, 요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분은 로맨스 이런 느낌 굉장히 강하고 케미스트리가 좋을 거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상호 감정이 존재해요. 이 분명히 존재해요. 굉장히 애정 있고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한테요. 중요한 거 한 개 더 말씀드릴게요. 꽃 선물 해주실 수 있고요. 꽃 선물을 되게 자주 해준다거나 또 하나 포인트 내가 그냥 상대방이 예를 들어 무심한 사람 같아. 근데 어느 날 나한테 꽃을 선물해준다? 이랬을 때 여러분 뭔 잘못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혼하자고 말하려나 보다. 얘 나랑 결혼하고 싶은가 보다. 결혼하자는 말을 입 밖으로 바로 당장 꽃을 준 날 말하지 않는다 그래도요. 여러분한테 이 사람이 꽃을 준다는 건요.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할 자신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꽃 주고 막 꽃으로 막 그냥 뭐 그냥 아무렇게나 꽃 주면서 그냥 이럴 사람 아니니까 요런 포인트. 그냥 지나가다가 저 꽃이 너무 예쁘다. 요즘 들어 꽃이 너무 눈에 들어온다. 뭐 요런 느낌으로 한번 말을 해봤을 때 진짜 뭔가 길 가다가 꽃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잠깐 멈칫한다거나 요랬을 때 여자가 남자한테 꽃 선물해 줄 수도 있고요. 남자가 여자한테만 꽃 선물해 주라는 법은 없어요. 어찌됐건 듣는 여러분들의 성별이 뭐든 간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뭔가를 준다. 꽃에 대한 뭔가를 준다. 이러면 이거는 여러분 너 나랑 미래를 함께 하고 싶구나. 너도 결정이 어느 정도 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